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는 자녀의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진로 교육, 진학, 직업 정보, 청소년 상담 사례 등 학부모님께서 관심이 많으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네, 민스터님. 드디어 2016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네, 벌써 한 해가 후딱 갔네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끝나가고 아, 있는데 진짜 다사다난했습니다. 올해. 그렇죠. 네. 그럼요. 이제 버려놓은 올해 일들도 네. 네, 끝맺지 못한 것들도 슬슬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사실 마무리는 사전적으로 일의 끝을 맺음이라는 뜻이고, 갈무리는 맺어놓은 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거나 모아서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한 해의 결산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은 끝맺음이라면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잘 갈무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로 레시피가 그동안 버려놓았던 여러 가지 이슈들, 고민들, 방향성들을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 잘 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레시피 2016년도 마지막 방송, 이찬승 대표님과 학부모님을 모시고 갈무리에 부담을 좀 드려야 할 듯한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1, 2회에 걸쳐서 이제 이찬승 대표님을 모시고 어떤 인재, 미래의 삶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간상,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 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 능력,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오늘은 이제 참석해 주셨던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제 질문, 강의하시면서 고개도 많이 끄덕여 주시고 호응해 주셨던 학부모님들의 이제 질문을 받아 같이 고민하고 토론을 해보는 이제 갈무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들으시면서 자녀분 생각도 나고 본인은 어떠했나 되돌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부모님께 사전에 질문지를 좀 받았습니다. 질문지를 읽고 이찬승 대표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궁금증도 풀고 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아마 준비했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질문한 학부모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온 용범이 엄마 김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대표님 그 말씀 들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아이가 이제 알바를 다녀요. 알바를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대학교를 가야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꼭 가야 된다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기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 대표님은 그럴 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은 아마 이게 텔레비 보면서 실업률이나 이런 거 보면서 부부끼리 많이 하는 대화이기도 해요. 저희도 이제 부부가 앉아서 막 실업률 얘기 나오고 막 뭐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 많이 그렇죠.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학 갔나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런 질문 솔직히 어린 저희 아이도 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고민하는 분 많겠는데요. 네네. 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여기 뭐 어떤 정답이 있기보다는 사실은 개인이 대학을 가겠다는 동기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될 때는 보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깊이 있게 빠져서 뭐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간다는 거를 우리는 딱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4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대학은 저희가 알바를 하다가 사실은 이제 보겠죠. 한국 사회에서는
뭐 참 슬픈 얘기지만 대졸, 고졸 뭐 이런 예. 임금차를 겪고 뭐 어떤 대학에 나왔다 그랬을 때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가 체험을 하게 되면 아 나도 그럼 아빠 노릇하고 하려면 이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뭔가 대학 괜찮은 졸업장이 있어야 되나 보다 느끼는 시간이 저는 오리라고 봐요. 없어도 좋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녀인 경우에는 강제보다는 그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막 대화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과 대화, 또 전문가의 대화. 제가 만일에 그 자녀하고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공감을 해주면서 그러면 그렇게 대학을 꼭 가이드하는 것은 네가 어떤 의미지? 엄마는 궁금하다.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뭐 공부에 부담인지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 그런지 아니면 알바 해보니 뭐 진짜 한국에서 뭐 아주 알바왕 스카이대학을 나와가지고 네. 뭐 이럴 거 아니면 그냥 무늬만 대학 나오면 뭐 하냐 이런 건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의미가 뭔지를 좀 서로 가볍게 그냥 진지하지 않게 슬쩍 그냥 물어보듯이 이렇게 좀 해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내가 어떤 조언을 해도 받아들일 상황은 아니구나. 그럼 네가 좀 고민 좀 해봐 스스로. 엄마가 네가 어떤 결정을 하면 나중에 난 네를 믿고 기다려주고 지지한다. 뭐 하면서 그저 혼자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은 저는 개인이 고민하게 돼요. 왜냐 그 개인의 들어있는 생각, 장점, 강점 아무도 몰라요. 개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어떤 한 특정 사회가 대졸 학력자를 몇 프로 원하느냐. 대단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대로 조사해 본 거에 의하면 미국이 그렇고 한 65%가 필요해요. 지금 한국은 원래 69.8%로 대학 진학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많다 그래요. 왜냐? 옛날에는 30% 갖고 스위스 20%, 독일 40%다 적은데 한국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너무 높다 그랬는데 저는 너무 높지 않다고 봐요. 대학 질만 좋으면 전 국민이 다 가서 100% 가도 좋다. 그냥 하기 싫은 거 졸업장 따기 위해서 가는 것은 그건 낭비다. 빚져야 되니까 등록금. 그래서 그런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하고도 얘기할 기회를 가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거를 나중에 평생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럼 네가 한번 알바를 취업으로 바꿔서 한번 취업을 해봐. 그러고서 네가 거기서 뭔가 깨달을 거야. 그때 네가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때 대학을 가도 이제는 대학 가서 이때 뭐 나이가 70도 있을 수 있고 50도 있을 수 있고 40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자연스럽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격려해주고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안녕하세요. 안산 와동에서 온 나연이 엄마인데요. 예예. 아, 오늘 대표님 말씀 너무 마음으로 공감되고 참 그런데 아직도 불안하게 하는 게 마음하고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솔직히 이 변화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개인인 나만 변해서 우리 아이만 힘들게 살게 되진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함 때문에 아이에게도 솔직히 제 자신에게도 조금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사회는 끝까지 변화하지 않을까봐 네.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죠. 네, 뭐 아까 그 질문하고 네. 조화를 이루어서 아주 또 적절한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게 그렇다면서 마침 내 자식이거나 내 손자의 문제로 다가오면 한국 사회를 생각하는 거죠. 얘가 이런 길을 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거다. 이게 다 짚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현재 한국의 어떤 문화,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을 가도록 해주는 거 사회가 안 변하니까 그 대학을 안 가도 자기 능력만 있으면 대우받고 존중받고 이런 세상이면 굳이 대학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 세상이 안 왔다는 거죠.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세상은 지금 빨리 변할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 인재를 쓰려는데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쓰려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기업이 대학을 만들어요. 자격증 제도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업이 제공하는 자격증과 대학 졸업장이 이제 경쟁하는 시대가 이제 와요. 이미 뭐 미국은 그런 게 벌어지고 있고 제가 기업을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 대학에서 온 직원 쓸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1년 길러서 바로 쓰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의 졸업장이 이제 가치나 이런 것이 좀 인기가 떨어지고 그런 변화는 올 거는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스카이대의 졸업장이 중요하고 또 스카이대라는 것이 인지적 능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그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앞서가는 것은 그 개인이 자기 스스로 남이 정해놓은 어떤 잣대나 기준이나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 대학 안 나와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세상이 안 변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재 말로는 우리 아이는 그냥 학원 안 보내. 우리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할 거야. 이러다가도 금방 흔들려요. 와서 저 집 영재 교육 3살 때부터 시키는데 당신 엄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런 불안감 조성들이 막 여기저기 있고 그럼 막 세트로 책도 사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미래에 이런 사회가 오고 아이의 이제 성공의 잣대가 물질적이냐 행복이냐에 따라서 철저히 아이도 행복할 수 있고 그 잣대를 그것만 가지고 간다면 저는 행복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것 같아요. 부탄이 세계 뭐 행복 높고 예, 가난한 사람이 뭐 저 삼성의 회장보다가 덜 행복하다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행복의 잣대로 가면서 네가 60, 70살 됐을 때 뒤를 돌아봐라. 그때 어떤 삶을 살았을 때 너는 후회 없을 거냐. 삶은 딱 한 번뿐이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그런 직업 경쟁 안 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적어도 복지가 점점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한국. 그렇죠. 그러니까 굶어 죽을 맞아. 이유 없다. 음. 그러니까 스스로 자아가 튼튼하다면 자기의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관대로 따라서 살 수도 있고 흔들릴 것 같으면 그냥 열심히 해서 또 스카이대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 듣다가 한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그 한 친구는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초, 중, 고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안학교 1세대라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뭐 대화를 나눠보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웬만한 신입사원보다 훨씬 나요. 지금 저는 그 친구 22살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통 일반 기업은 요즘 대졸자 그거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뽑는다고 그러고 안 뽑아. 그래서 이 친구가 1년 동안에 큰 기업 사장님들한테 메일을 다 보내요. 나 한번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애가 또 글도 너무 잘 쓰고 하니까 인터뷰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떨어져요. 얘가. 최종에서. 아니 그냥 애가 또 글도 너무 잘 쓰고 열심히 왜 떨어져요, 근데? 그거 좀 이따 끝에 그러니까. 제발 연기하시는 분이 결말부터 묻지 마요 좀 제발. 너무 왜 떨어지는지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1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대학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뭘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경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친구죠. 뭐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님들을 적어놓고 그 교수님들이 최근에 쓴 논문을 이 친구가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이 논문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나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해서 붙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가 명문대가 아닌 거예요. 얘는 정말 고민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결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간 거예요. 그것도 주변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근데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이게 맞잖아요. 내 인생을 위해서.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 2년을 고생하고 지금 현재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린 결론 아까 홍표 씨가 질문했던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말이 너무 많은 걸 알았대요.
들었어야 했는데 어른들이 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넌 얼마나 남의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인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할 능력이 있어요를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학습 능력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만나면서 야, 얘는 뭐가 되게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 수도 있겠다. 그 어른들의 그 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국이 아직 미래는 밝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아마 근데 점점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보더라도 확실히 질문의 수준이 달라요. 공부 저희 때야 공부 왜 해야 돼 이런 정도지 왜 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뭐 엄마는 했어 뭐 요 정도 수준인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정말 심금이 울리게 질문하잖아요. 뭐 이게 왜 이걸 그러니까 저희 애 같은 경우 얘가 왜 이런 대답을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 애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예사고로는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볼 때마다 보편성을 만든다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이제 오늘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의 다양성도 필요한 시대이고 그런데 지식이 또 기반이 돼야 되는 시기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다 보면 아이한테 어떤 정서적이나 인성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는데 그럴 때 아이의 선택이랄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부모가 개입을 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며 그리고 만약에 아이의 선택이 엄마가 들었을 때는 이거는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반드시 있을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데 개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뭐 그런 부분이 드디어 좀 나왔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아이고 참. 네, 좋은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해주셨어요. 사례를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답변이. 그러나 한 부모가 한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어떤 상태 또 부모님의 어떤 그런 내공 이런 것들이 연관된 것 같아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례를 보면 2년 전에 지금 하버드대 교수가 됐는데 이 학생이 어렸을 때 완전히 학교에서 망나니였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 믿어준 정도를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믿어줬어요. 그 애가 ADHD이고 학교를 빠져먹고 어떤 짓을 해도 부모는 나는 너를 믿는다.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한국에 이제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느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철이 들기 전에는 아이들은 이성이 덜 발달, 이성은 23, 4세까지 돼야 발달이 돼요. 그때까지 믿어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는 것은 어떤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런 신체적 조건, ADHD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도 하버드 교수가 된 거예요. 역경을 딛고. 그랬을 때 한국의 학부모가 질문을 했어요. 정말 한국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다 당신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느냐? 당신은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교수가 답변한 게 뭐냐면 성공의 샘을 하나 만들어라. 섬을 하나 만들어라. 뭔가 아이가 닻을 내릴 수 있는 자기 자신감, 뭔가 성공의 경험 그런 씨앗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부터 집중력도 늘리고 거기서부터 자신감도 키우고 해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막연히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부모는 이 아이의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를 잘 썼더라고요. 그런 굉장히 그 ADHD는 천재성이 있는 산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어떤 성공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게 아이의 어떤 마음을 잡고 엄마의 마음도 잡을 수 있는 그 닻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드는 이런 것들에서 저는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저희도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애들 믿는 대 뭐, 육아책에 제일 많은 거 있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 모든 책 챕터 제목 꼭 하나 있어요. 믿는 그렇죠. 대로 된다. 근데 아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자신을 못 믿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 민사님 자녀분이 ADH고 밖에 나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니까 네. 믿는 날이 있고 아 믿는 날이 그런 것 같아요. 믿는 그렇죠. 날이 있고 안 믿는 날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믿는 날은 이게 나올 때 되게 미안하고 네. 믿는 날은 좀 떳떳하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안아주고. 그러니까 또 한편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잘 때 아이를 지금 이상한 기준으로 내가 헷갈리게 하는 건 아닌가 또 예, 힘든 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대표님 말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공의 섬을 만들어줘라. 성공의 성을 네. 만들. 그곳에 닻을 내릴 수 제가 있게. 그 성을 폭파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아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아직 좀 생각하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민사님. 하여튼간. 네. 하여튼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시간 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질문 훌륭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갈무리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한 해가 끝날 때 그 해의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를 청취하셨던 모든 분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는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여기까지입니다. 진로 레시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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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